자체복의 정복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3년 동안 입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3년을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재 위모상이라고 해서 아버지 부, 있을 재, 위할 위, 어머니 모, 상례 상, 즉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자체복 기간을 3년 모두 채우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를 집안의 어르신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율곡 이이도 그랬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해서 어머니께 3년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작 아래에서는 3년상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지만 과연 조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선시대 학자들은 꽤 오랜 기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달랐으므로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율곡 이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사임당을 위해 3년상을 지냈지만 도암 이제는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는 3년을 채워서 안 된다고 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이죠. 자체복의 가복은 적손 중에 부친이 죽어 조모를 또는 증조모나 고조모를 위해 승중한 자가 입습니다. 앞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종자로 정해진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한 가복으로 참체복을 3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종자로 정해진 손자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경우 할머니를 위해 자체복 3년을 입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적자 중에 종자가 될 아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자체복 가복을 입습니다. 이것 또한 참체복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체복 의복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입습니다. 남편의 복식을 따라 입을 때 의복이라고 합니다. 계모를 위해 입거나 자모를 위해 입는다고도 합니다. 계모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새로 장가가 얻은 어머니입니다. 자모는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가 자식이 없는 다른 첩에게 명하여 아이를 길러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계모와 자모는 자신과 혈연계통으로 이어져 있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자신을 양육해준 은혜가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 자체복,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체, 장기. 장기복이란 지팡이를 짚고 1년 동안 자체복을 입는 거상입니다. 장기복이란 지팡이를 짚고 1년 동안 자체복을 입는 방식입니다. 자체복과 복식의 제도는 같지만 소재를 한 등급 낮은 생포를 사용합니다. 참체복은 3년상일 때만 착용합니다. 자체복은 1년상 중에서 지팡이를 짚을 때와 짚지 않을 때로 나누고요. 지팡이 없이 5개월을 입을 때, 지팡이 없이 3개월을 입을 때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장기라고 하면 지팡이를 짚고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경우입니다. 자체 장기의 정복은 적손, 즉 종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착용합니다.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부재 위모상의 맥락입니다. 장기는 강복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 상복보다 등급을 내려 입는 것이죠. 자최 장기의 강복은 가모와 출모를 위해 입습니다. 가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간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출모는 아버지에 의해 쫓겨난 어머니죠. 이 두 상황은 모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시지만 자최복 3년을 입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자최 장기복을 착용합니다. 자최 장기 의복은 새로 시집간 집에서 낳은 아들이 어머니가 재혼하자 그 집에 따라갔다가 사망한 경우 새어머니가 자신을 따라온 아들을 위해 입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자최 장기복을 입습니다. 자최 부장기. 자최복을 입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최 부장기의 정복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손자가 조부모를 위해 입습니다. 삼촌이나 형제를 위해 입고 첫째 아들이 아닌 나머지 자식들을 위해 자최 부장기복을 입습니다. 또한 형제의 아들, 즉 남자 조카를 위해 입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고모, 손이 누나, 손 아래 동생, 딸 및 시집은 갔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자최 부장기를 착용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형제, 자매 및 형제의 아들, 조카를 위해서도 자최 부장기를 착용합니다. 첩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 옷을 입습니다. 자최 부장기 가복은 적손 또는 증손, 현손 중에 마땅히 종자의 대를 이을 사람을 위해 입습니다. 시집간 딸이 자신의 오빠나 동생 중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을 위해 착용합니다. 자최 부장기 강복은 재혼한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입으며 아들이 비록 종자로 임명되었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최 부장기 강복을 착용합니다. 첩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 입습니다. 자최 부장기 의복은 계묘와 가묘가 전 남편의 아들 중에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 입습니다. 백숙모를 위해 입습니다. 여성이 자신 남편의 형제의 아들을 위해 입거나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위해서도 자최 부장기를 입습니다. 장기와 부장기는 지팡이 하나의 복식 차이이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최 5월과 3월. 자최 장기 부장기는 자최복을 1년 동안 입습니다. 자최 5월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5개월 동안 복식을 착용합니다. 자채 3개월도 있는데요. 지팡이를 짚지 않고 3개월 동안 자채복을 착용합니다. 자채 3개월의 정복은 고조부 고조모를 위해 입습니다. 자채 3월의 의복도 있는데요. 계부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 착용합니다. 예전에 함께 산 적은 있지만 지금은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오복 중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자채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채복이 옷의 끝을 꿰매지 않는다는 점, 지팡이를 대나무로 사용한다는 점, 요질, 수질 등의 용품에 씨앗이 있는 암말을 사용한다는 점이 끝을 꿰매고 지팡이를 오동나무를 사용하고 요질과 수질 등의 용품에 씨앗이 없는 수말을 사용하는
좌체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참체복은 3년 동안 착용하는 복식이지만 좌체복은 3년에서부터 그 층소 차이에 따라 1년, 5개월, 3개월을 입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복의 세 번째 등급인 대공 9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 9월복은 자체복에서 부판, 최, 병령을 떼고 입습니다. 이는 슬픔이 참체복을 입는 사람이나 자체복을 입는 사람보다 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례 상복 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최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으며 좌우에 병령이 있으니 효자의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왼쪽 가슴 부분에 다는 최가 슬픔을 상징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부판과 병령 또한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가공원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최는 효자가 애최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부는 비애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은 부모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애최란 슬플 애자에 근심할 최자를 사용한 단어로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부는 등에 일부자로 슬픔을 등에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알맞을 적자인데요. 맞다, 알맞다의 의미에서부터 전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모님만 전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적입니다. 의례 상복 주에는 병령이라고 한 부분을 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슬픈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공어는 풀이한 것입니다. 참체복, 자체복보다는 슬픈 마음이 덜 드러나는 대공복의 정복은 종부 형제, 종부 자매를 위해 입습니다. 종부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종부 형제 자매란 아버지 형제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사촌 형제 자매를 의미하죠. 또 증손자 증손녀를 위해서도 대공 9월 정복을 입습니다. 의복으로는 첫째 아들 며느리를 제외한 자식의 부인, 즉 며느리를 위해 입습니다. 형제 아들의 부인, 즉 조카의 부인을 위해서 입습니다. 또 남편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님을 위해서도 며느리로서 대공 9월복 의복을 착용합니다. 오복의 네 번째 등급은 소공 5월입니다. 소공 5월의 정복은 종조 조부와 종조 조고를 위해 입습니다. 종조 할아버지와 종조 할머니는 조부의 형제와 조부의 자매를 의미합니다. 형제의 손자를 위해서도 입고요. 또 종조부, 종조고를 위해 입는데요. 종조부는 오촌백숙부이고 종조고는 오촌고모로 종조조부의 자식과 아버지의 종부 형제와 종부 자매를 말합니다. 또 종조 형제와 종조 자매를 입는데 종조부의 자식, 즉 오촌 백숙부의 자식을 말하니 이들은 또 제종 형제, 제종 자매라고도 불리웁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위해서도 소공 3개월 복을 입고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인 외삼촌을 위해서도 같습니다. 또한 여자 형제의 자식인 생질, 조카를 위해 입습니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를 위해서 입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입습니다. 소공 5월의 의복은 종조 조모를 위해 입습니다. 종조 조모는 아버지의 백모, 숙모를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촌, 조모겠죠. 이외에 의복을 입는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등급은 심화 3월입니다. 복식의 제도는 위의 4등급과 같습니다. 다만 매우 가는 삶은 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화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심화복이라고 할 때 시라는 것은 15승 가운데에서 그 절반을 제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을 짤 때 배틀에 세로로 걸려있는 이 실의 개수를 승이라고 합니다. 승의 수가 많을수록 천에 빈틈이 없이 빽빽하게 메워집니다. 승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기겠죠. 마치 구물처럼요. 심화복은 그 승의 수를 절반으로 줄여 듬성듬성 천을 짜서 가볍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심화복 3월 정복은 족증조부, 족증조고를 위해 입는다고 하는데 증조의 형제와 자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정복을 입는 경우와 의복을 입는 경우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표로만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최복, 자최복, 대공 9월, 소공 5월, 심화 3월복입니다. 각각의 복식을 살필 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자체복에서 대공, 소공, 심화복으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수질, 요질 등의 장식의 두께도 점차 줄어듭니다. 친소 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설명해드리는 입장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현대 우리가 분명히 그때와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만큼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와 먼 친척일수록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이외의 가족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게 이 오복을 살피는 시간은 최근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가족 간의 친소관계와 위계를 정립했을 때의 장단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릇 어려서 죽은 자를 위해 입는 복은 차례로 한 등급씩 내려 입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본래 입어야 하는 의복보다 한 등급씩 내려 입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려서 죽은 경우 상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은 애통하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남녀가 관례나 계례를 올리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이라는 단어로 지칭한다고 합니다. 19세부터 16세는 장상, 15세부터 12세까지는 중상, 11세부터 8세까지는 하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본래 입어야 하는 의복보다 한 등급씩 내려 입는 예시를 들어보면 앞서 첫째 아들을 제외한 자식을 위해서는 자최 부장기복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너무 어려서 죽은 경우에는 자최 기년, 즉 1년이 아니라 대공 9월복으로 입는 것이죠. 장상, 중상, 하상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장상은 대공 9월을 입고 중상은 7월을 입습니다. 본래 대공 7월은 없지만 이 경우에 한해서 입도록 한 것이죠. 하상에는 소공 5월로 내려 입습니다. 심지어 8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복을 따로 갖추어 입지 않는데요. 본래 상례를 지내야 하는 개월수가 있는데 그 개월수를 일수로 바꾸어서 곡을 합니다. 무릇 남의 후사가 된 남자와 시집간 여자는 자신의 생부모를 위해 모두 한 등급 내려 입습니다. 앞서 남의 후사가 된 사람도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위해 참채복이 아닌 자채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집간 여자도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 한 등급 내려 입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구성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이 보입니다. 시집간 여성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를 위해 참채복을 입고 친부모에게는 자채복을 입는다는 것은 친부모와 남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부모와 한 가족이 되어 그들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우리나라에 남아 예전에는 딸이 시집가면 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친부모보다 시부모를 더 잘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나라에는 최근까지 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재해석해서 현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작 아래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암이제는 사례편람에 심상 3년이다라는 구절을 덧붙였는데요. 상례비유에 의거한 것입니다. 심상이란 상복을 입지 않으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3년 동안 상을 당한 사람처럼 근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복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충분히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 방법입니다. 도암이제는 예기 단궁편이나 상복편에 의거하여 자신을 가르쳐준 은혜가 있는 스승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심상 3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참채복이나 자채복을 입지는 않지만 흰 배로 된 옷을 착용함으로써 심상 중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복하는 날 주인 형제가 비로소 죽을 먹는다. 성복하는 날은 상례를 시작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3일 동안은 밥을 먹지 않은 듯 어른들이 권하면 조금 먹는 정도의 식사를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복식을 갖추고 나면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 이때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도 먹는 즐거움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유가 없이 외출하지 않습니다. 조석곡전 상식, 조전을 올린다. 조전이란 아침에 올리는 전입니다. 이때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주인 이하가 각자 입어야 하는 옷을 차려입고 자리에다가 어른은 앉아서 곡을 하고 학렬이 낮은 사람은 서서 곡을 합니다. 이를 아침에 곡한다고 해서 아침 조자를 사용해 조곡이라고 합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도구를 영상의 곁에 마련하고 혼백을 영상에서 꺼내서 영자로 옮겨 모십니다. 그 뒤에
조전을 올립니다. 이 절차를 생각해 보면 마치 침상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부모님께 세수하고 필요한 도구를 드린 후에 그분이 일어나 침상에서 자리를 옮기시면 아침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죠. 음식과 술을 올리는 절차는 소렴전과 같이 합니다. 조전은 아침 해가 뜨고서, 석전은 해가 지기 전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음으로 가려고 하는 망자의 혼령을 태양 양으로 잡아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식사 때 음식을 올린다. 조전과 같이 합니다. 조전, 석전과 별개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도에 올리는 것이겠죠. 조전의 음식들 중 술을 물립니다. 전이 차려진 곳에 밥과 국, 반찬, 수저, 젓가락을 올리는데요. 밥에는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바로 놓고 한 끼 먹을 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국그릇을 물리고 숭늉을 올립니다. 이렇게 실제 부모님께서 식사하는 것처럼 상을 올립니다. 석전을 올립니다. 석전은 저녁 석자의 전자로 조전의 의식과 같이 합니다. 석곡을 합니다. 아침에는 곡을 하고 전을 차렸는데요. 이것과는 반대로 저녁에는 전을 먼저 올리고 곡을 합니다. 곡을 하기 전에는 영좌했던 혼백을 영상으로 다시 옮깁니다. 이후 곡하며 슬픔을 다합니다. 주인은 이후에 상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곡은 아무 때나 한다. 무시고 때없이 곡을 한다는 것으로 애통함에 북받치면 상차에서 곡을 함을 말합니다. 달마다 초하루에는 조전의 음식을 차립니다. 초하루에는 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조전의 의식과 같이 고기, 생선, 국수, 떡, 국, 밥을 차려 올립니다. 새로 난 음식이 있으면 천신합니다. 천신이란 천거할 천자에 새로울 신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조전과 석전, 상식, 초하루의 전과 천신은 모두 부모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것 같이 음식을 올리는 겁니다.